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좀 호흡기에 관련된 그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절기는 어떤 때가 환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 그러면 계절이 바뀔 때는 기후가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 예, 감기 잘 걸리고, 그렇죠. 뭐 비염도 있고 코막힘 이런 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꼭 뭐 계절 환절기 때만 생기는 증상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보도도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핵도 일종의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결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그 이제 그 결핵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핵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감기는 다른데 증상이 감기가 이제 기침하고 이렇게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뭐 가래 뱉고 이렇게 하니까 증상이 이제 결핵도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핵 초기에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결핵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염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전염된다고 알고?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기침을 할 때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그 기침하고 가래 속에 침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핵균이 밖으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감염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죠. 그럼 이제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증식을 하다 보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핵이 발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공기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결핵균이 있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결핵에 걸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떤 분들이 결핵에? 예, 맞습니다. 정말 이제 정확한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즉 이 공기 중에는 수없이 많은 균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무균 속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도 누구는 결핵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거는 내 몸이 결핵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이 있어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대개 결핵에 걸릴 수 있는 체질들이 있는데 대개 어떨 때 결핵에 걸린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체력이 약해지고 과로 이제 많이 해서 체력이 약해졌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영양이 부족한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결핵에 걸렸지만 지금은 먹는 건 사실 넘쳐나요. 예. 그런데 이제 때 맞춰서 못 먹거나 균형 있는 식사를 못 하고 또 과로를 굉장히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결핵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결핵은 우리가 이제 대개 호흡기, 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결핵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결핵이 발병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림프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또 자궁, 장 이런 데도 이제 결핵균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또 증상들이 따로따로 나타나지만 대개 이제 85% 정도가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핵이 발병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중에 이제 균이 들어왔어도 한 10% 정도만 이렇게 발병을 한다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고 그 또 뭐 균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10% 중에서 한 50%반 정도만 1, 2년 안에 균이 이제 결핵이 발병이 되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이제 몸속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결핵균이. 그러다가 언제 생겨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결핵균이 잠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일은 없죠. 왜 그렇죠? 내 몸의 힘을 건강하게 길러주면 균이 비록 내 속에 있어도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5, 60이 넘으신 분들은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봐도 돼요. 예,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그냥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암 환자 아닌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증식을 하면서 암 환자가 되듯이 결핵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보통 이제 폐결핵이라고 이렇게 양방에서 얘기하는 그 결핵의 증상들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 기침하고 그렇죠. 가래를 이제 토하는데 뭐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기도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호흡곤란이 오거나 체중이 많이 이제 줄어들거나 또 뭐 이렇게 대변이라든가 소변이 불편해지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결핵을 노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허로증에 속하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를 허로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결핵이 생기는 거죠, 노체가. 그래서 그 노체의 증상도 열이 이제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거는 열이 고열이 나지는 않아요. 미열이 나요. 미열이 났다가 오한이 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열도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밤에 자면서 식은 땀을 많이 흘리죠. 도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자면서 땀 흘리는 건 굉장히 체력이 허하고 음혈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를 토해내는데 거기에 피가 같이 이제 토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소변을 볼 때도 소변도 뿌여면서 정액이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영양 물질이 다 빠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면서 땀 흘리는 거, 또 소변이 뿌여서 이제 남자분들 정액이 따라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몸이 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결핵이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독한 약을 먹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결핵균을 죽이려고 약을 쓰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이제 28살 된 남자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말랐어요. 마르고 얼굴도 까맣고 아주 이제 피곤해 보이는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고시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벌써 힘들겠죠. 네,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고 이분이 이제 감기가 한번 들면은 몇 달씩 기침이 끊이지를 않고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감기가 오래 간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가래에서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더래요. 근데 그냥 한두 번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는데 또 그러면서도 계속 과로를 했더니 피를 토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결핵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보통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8개월 막 이렇게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심하니까 한 8개월 먹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약을 먹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약을 먹으면서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만 먹으면은 이렇게 기절하는 것 같이 잠을 자야 된대요. 너무 지쳐서. 그리고 소변을 보면 막 피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피오줌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은 어디를 먼저 우리가 거쳐요? 위를 거치잖아요. 음식도 그렇지만 모든 약도 위를 거쳐서 이제 흡수가 되고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이제 소화기가 안 좋아져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는 둘째치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 양약은 어떤 약이냐면 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결핵약은. 그렇잖아요. 균을 죽이는 약이지만 한약은 균을 죽이는 약을 쓰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체력이 약하고 뭐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없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결핵이 들었을 때는 보약을 해줘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결핵에 걸렸는데 보약을 해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한의학에서는 그 노체를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음혈이 부족해서 예, 음혈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영양 물질이에요. 진액이라든지 피 같은 이런 이제 영양 물질이 부족해지면 화가 많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화가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뭐 출혈도 시키고 열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몸을 이제 진액을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주는 그래서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흩어주는 이런 처방을 해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노경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체력을 보충하면서 폐 기능을 이제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을 이제 이렇게 드시면서 조금씩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소화기가 편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입맛이 좀 나면서 이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지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체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균 있다, 죽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의 이제 그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롭게 해주고 힘을 길러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을 쭉 드시다 보니까 힘이 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검사를 하니까 정상으로 이제 판정은 나왔어요. 근데도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중간에 끊으면 또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하기 힘드니까 2달을 더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약을 2달을 더 드시긴 했는데 이분은 한약을 그렇게 드시고는 몸이 좋아지니까 그다음에는 운동 같은 거를 해도 지치지도 않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다시 하실 수 있어졌죠. 그랬더니 와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한약을 먹고 결핵이 좋아지는 거는 나는 이해를 상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지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균을 죽이는 치료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핵약이라든지 또는 항생제라든지 항암제 이런 것들은 어떤 약이에요? 그런 게 약한 약이에요, 독한 약이에요? 뭔가를 죽이려고 하면 힘이 센 거를 갖다 넣어줘야 돼요. 얼마나 강한 약이겠어요. 그러면 비록 균이나 세포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 균만 쫓아가서 죽이거나 암세포만 죽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고 또 다른 균도 같이 죽이고 체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병은 치료됐을지 몰라도 몸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예,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치료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의 관점은 내 몸 스스로가 뭔가를 좋아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게 한의학적인 관점이고 또 약을 쓸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보충을 해줘서 내 몸의 이제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은 32살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이분도 아주 몸이 그 결핵 걸리는 분들은 음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들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이분도 아주 앙상하게 이제 이렇게 깡마른 분이 오셨는데 너무 말라서 등이 이렇게 굽어 있을 정도로 왜 그렇잖아요. 많이 마른 분들. 그리고 이제 얼굴도 허옇고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그 이제 하시는 일이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맨날 이제 뭐 실험하고 또 밤새도록 책 보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분인데 전에는 그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었대요. 자기가 그 하루 종일 그 실험하고 공부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힘이 드니까 결핵을 앓으셨어요. 군대 계실 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한 7, 8개월 약을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결핵을 앓고 나서는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균은 다 이제 항체 생기고 죽어서 좋아졌지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던 공부가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떨 때는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또 먹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이 짧아서 하루에 한두 끼 그냥 한술 뜨다 말고 이러는 정도니까 그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다 못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은 뭐 한두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러실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진찰을 하고 아까 그분처럼 이분도 이제 음효를 보충하고 체력을 보충하고 화를 흩어주고 이런 이제 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뭐 결핵 환자한테도 그렇게 하고 결핵 후유증도 그렇게 하나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 이제 처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약을 쭉 해드렸죠. 그랬더니 약을 드시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셨고 이분은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게 다 싫어지는데 얼마나 그 세상이 뭐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도 좋아졌죠. 그러면 이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서 신경과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왜 치료가 안 되겠어요? 이분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의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은 체력이 보충이 되고 면역력 생겨서 이제 기운이 나니까 의욕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우울증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약을 드시고 체력이 좋아져서 차츰차츰 이제 활기를 찾게 되셨는데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뭘까요? 아, 결혼은 이미 하셨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빼놓고 안 했는데 어머니가 왜 이분을 데리고 오셨냐면 며느리 얼굴 보기가 미안하대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착한 분이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죠. 근데 며느리 손을 잡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임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제 입이 귀에 걸려갖고 오셨죠, 뭐. 그래가지고는 입덧이 있으니까 이제 입덧 좀 좋게 하는 한약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머니는 아들이 그 임신까지 시킬 정도로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냥 항상 이제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손주 볼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린 분이 있고, 요번엔 저 집안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제 이제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 어떤 데를 갔냐면 이렇게 막 포탄 날르고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그 이런 포탄 같은 게 막 20kg 뭐 30kg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못 드니까 둘이 이렇게 이제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같이 하는 그 병사가 좀 요령이 없어서 이제 들다가 놓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놓치려고 이제 우리 아이가 막 힘을 주다가 옆구리를 굉장히 심하게 이제 삐끗하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예방 주사 맞자마자 막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차고 이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의무실을 데리고 갔겠죠. 근데 거기서는 해열제 줘도 열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 국군 병원으로 보냈어요. 저기 벽지에 있는 이제 그 국군 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는 건강한 아이거든요. 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아이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입소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봤더니 이 옆구리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주사기로 물을 2리터를 뺐대요. 그러고는 이제 그 결핵성 늑막염이다 하면서 결핵약을 먹여가지고 거기다 입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이 찼을 때 고열이 나면서 이제 수분 대사가 안 되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수분 대사가 안 되니까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저절로 이제 열을 내려주면서 수분 대사를 시켜주는 한약이 있어요, 처방이. 그걸 먹이면 저절로 재흡수가 되면서 마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주사기로 이제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통증이 계속 있는 거고 거기다 그 독한 이제 결핵약을 먹였는데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결핵균 없었어요. 근데도 이미 먹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먹이더라고요. 6개월을.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신청을 했는데도 그 군의관이 한약 먹일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양약을 먹이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아이를 가서 보니까 그 독한 약을 먹어서 눈이 이렇게 괭하게 들어가 있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소변 보면 막 피오줌이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제 뭐 고단백 식품 먹으라고 그러는데 뭐 군대에서 나오는 고단백식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3주 입원을 하다가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상관이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약을 계속 6개월을 먹으면서도 간간히 이제 한약을 쭉 먹여서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요새도 속상한 게 지금도요. 얘가 과로를 하고 무리를 하면 그 물을 뺐던 옆구리가 뻐근하고 아프대요. 그러니까 고질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가 많이 옛날보다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약을 좀 먹여서 그만큼 이제 보완은 됐지만 이게 이제 아직도 뭐 그거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한 분은 이제 53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역시나 이제 굉장히 말랐죠. 굉장히 마르고 피부도 아주 허여면서 이렇게 붉은색을 좀 띠고 있고. 근데 이분이 결핵에 걸려서 결핵약을 한 8개월 반 정도를 드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약을 다 드시고 마무리한 지 한 5, 6개월 되셨나 봐요. 근데도 지금도 무기력하고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이제 나이가 53세인데도 아직 폐경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생리 주기는 자꾸 빨라지면서 양이 많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생리 때가 되면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두통이 오고 생리 끝나고 나면 어지럽고. 왜 그렇겠어요? 피가 너무 빠져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폐경이 될 나이인데도 아직 생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몸에서 자꾸 피가 빠져나가니까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결핵이 걸렸다는 것도 음혈이 부족해서 걸린 거였고, 그러니까 이분은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약으로 균 같은 건 다 죽였을지 몰라도 이분은 일상생활하는 것조차가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불편한 게 이 왼쪽 어깨하고 팔이 너무 아파서 들어올리기가 힘드시대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석회화가 됐다고 수술을 하라.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그 어깨에 석회화 돼 있는 거. 그래서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2번, 3번 해도 역시 통증 있거나 더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물론 요행이 어떻게 이제 좀 증상이 가라앉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거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몸에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때가 낀 거예요. 때가. 그래서 한약은 어떻게 써드리냐 하면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을 써드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노폐물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곳곳에 다른 데도 또 쌓여 있겠죠. 이게 같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데 이분은 전에 그 이제 자궁 근종하고 난소의 낭종을 수술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 얘기만 들으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도 여리고 이런 분이. 그런데다가 또 걱정이 그 결핵약을 드시면서 위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이나 약을 조금만 잘못 잡숴도 이제 속이 쓰리고 신물 오르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수술하면 분명히 항생제를 줄 텐데 나는 그것도 겁나서 못 먹겠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쭉 진찰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핵을 이미 앓으셨지만 그 후유증 남아 있죠. 그다음에 또 그 생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음혈이 부족해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노폐물이 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핵 후유증을 따로 하고 뭐 어깨 치료하고 또 뭐 생리 치료하고 이게 아니고 이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 방법이 바로 그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결핵이라든가 결핵의 후유증이라든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이거는 뭐
어떤 한 가지를 지칭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기운만 돋아주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알아서 조절할 거를 인간이 어떻게 자꾸 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조금 눈에 보이는 가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결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모든 병에 다 자신 있게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궁금하신 점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요 2개월 전에 네. 암 수술을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 위가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도 네. 살이 자꾸 쪄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냥 수술만 하시고 이제 다른 치료는 안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 예. 그 어떻게 아셨어요? 위암인지. 건강검진. 아, 건강검진 예. 하시다가 예. 지금 이렇게 뭐 설사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많이 변 같은 먹으면 거 설사하고 많이 드시면 설사하시고 위가 아프거나 쓰리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공복에는 좀 쓰리고. 쓰리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네, 되셨고요. 살이 몇 킬로 정도나 찌셨어요? 2kg? 그러셨어요. 2달 사이에? 예.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위암 수술하기 전에 지금도 아마 그러실 수가 있는데 자꾸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워요. 입에서는 음식이 잘 땡기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식이라는 얘기가 남보다 많이 먹고 이게 이렇게 되고 대답. 많이 먹는 거를 과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한두 숟갈이라도 더 먹으면 그걸 과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분은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먹고 체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튼튼한가 보다 하면서 조금씩 더 잡숫거나 또는 안 먹다가 몰아서 먹거나 이런 경향이 생기기 쉽거든요.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예. 근데 위가 그렇게 썩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조금씩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위장 기능에 자꾸 뭐가 이렇게 쌓이거나 이러면 이제 위암도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가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으셨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에 한번 내 위가 이제 이만한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3분의 2가 잘려 나갔으니까 조금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요 조그만 위를 가지고 옛날처럼 식사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잡수는 양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번에 드실 걸 2번에 나눠서 드시거나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살이 찌시는 건 건강하게 찌는 살이 아니죠. 예, 이분은 뭔가 몸에 쌓아두는 성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음식 같은 걸 드셔도 내 몸에 이렇게 노폐물 같은 걸로 쌓여서 살이 찌거나 이러는 거지 건강하게 다 이제 영양분이 쌓아두고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식사 양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잡수던 거에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보통은 그 위나 대장을 수술해 놓고 나면 이분 이제 굉장히 아랫배가 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위나 대장을 수술해 놓으면 기능이 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원활하게 이거 움직임을 못 하니까 자꾸 뭐가 쌓이기 쉬워요. 근데 특히 이분은 대장이 길고 찬 편에 속해요. 그래서 설사 같은 걸 하기 쉽거나 설사나 변비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설사됐다, 변비됐다 이러기 쉽고 그다음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화기 쪽으로 탈이 나기 쉬운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늘 이제 음식 양도 좀 줄이시면서 또 음식의 종류도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건 다 소화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이 발명된 이후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을 했어요. 화식. 그랬으니까 날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위가 튼튼할 때는 그나마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기능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식사 이제 속도도 천천히. 그래서 최대한
입에선 침하고 이제 잘 이렇게 섞어서 내려보내야 그나마 위가 이제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살이 찌려고 아니 살이 찐다고 해서 뭐 식사를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 예. 대신 저녁은 좀 적게 드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셔도 네. 좋고 이렇게 조심하시면 이제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곁들여서 네. 식후 300보 반드시 걸으시고 또 네. 이제 가볍게 산책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좀 빼시는 게 나중에 무릎 이런 데 무리가 안 가요. 이분은 네. 하체에 힘이 약한 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 삐끗하거나 이렇게 쉬워요. 예, 예. 살찌면 안 좋죠, 무릎이.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시? 예, 여기 계시.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네. 60대 초반인데요. 2년 전에 네. 암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어디요? 위암. 위암. 예, 절제 수술 한 뒤로 이렇게 네. 가스도 많이 차고 네. 이 손발이 이렇게 항상 저려요. 아, 어느 쪽? 양쪽 다요. 발 양쪽 발, 다. 발이 저리시고 예, 예. 손도 저리시고. 손은 약간 나고 예, 발은 몇 년 많이 되셨다고? 저려요. 한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예, 2년 그럼 됐어요. 위를 다 절제를 하셨어요? 예, 절제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위암인지? 건강 검진했어요. 되게 이제 건강 검진해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지금 그러면 변 같은 거는 그냥 잘 저는 보세요? 예, 잘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잡수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배 먹는 건 이제 소식을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죠, 자주 그렇죠. 먹는. 예, 예. 다른 쪽으로는 뭐 문제되는 건 없으시고요. 예,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다니면 예. 검사하시고. 예, 검사받고 예, 예. 있거든요. 제가 진맥해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왼손 보시고요. 살이 좀 빠지셨어요? 예, 살이 10kg 빠졌어요. 예, 굉장히 많이 빠지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예. 예. 조금 전에 분하고는 지금 이제 정반대시잖아요. 네. 똑같이 위암 수술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신 거하고 완전히 없으신 거하고는 또 상황이 전혀 달라요. 위액의 분비가 우선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수는 것도 진짜 많이 줄여서 드셔야 되고 이제 부드럽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암이 걸리더라도 그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넘쳐서 드셔서 탈이 나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왜 많으시냐? 마음은 착하고 여린데 완벽한 거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책임감도 아주 강하고 네. 내가 할 일은 죽어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마음 편안한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꾸 그 기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니까 위에 가서 맺히는 거고 이분은 대장도 이제 길고 찬 편에 속해요. 아까 저분도 그렇지만 네, 참. 이분도 대장이 차면서 이제 이렇게 기가 약하고 대장의 기운이 약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차면서 대장이 길고 이런 분들은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제 안 좋은데 변도 자꾸 묽은 쪽으로 가기가 쉽고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특히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은 또 골다공증 오기 쉬운 체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시리고 뭐 저리고 이런 쪽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뼛속이 시리는 뼛속이 저리고 막 쏙쏙 쑤시고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몸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음식을 잡숫고 영양분을 잘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이 이렇게 우선 제일 중요한 위, 우리 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예, 밥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1차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 밥통이 없어지면 모든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 흡수를 못 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 공급을 온몸에 보내주지 못해요. 특히 뼛속에도 영양을 충분히 보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체질의 분들은 뼈가 약해지게 돼 있고 뼛속이 이제 자꾸 구멍이 생기죠. 골조성증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힘들면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요 힘들어도 막 기어가서라도 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체력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씩 쓰고 살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생활 방식이 그렇거든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좀 덜 움직이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위암 수술을 하셔도 전혀 반대 이제 살이 찌시는 분, 마르시는 분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그 생긴 것, 모습 중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좀 깎아내고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사시면 이제 건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제 움직임을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손발이 시리거나 저린 거는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치료를 좀 하셔서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네. 원래 또 이분은 몸이 찬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이제 차요. 많이, 겨울 되면 손발이 많이 시리고 네. 추운데 나가면 금방 차지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 한참 있어야지 따뜻해지고 네.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우선 바꾸시고 치료도 좀 하시면 더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72세고 아, 예. 지금 온 거는 네. 이게 손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게 아, 네. 뻐근하고 아파서 네, 네. 그러자도 루마티스과에 가서 네. 이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내일 결과 나와요. 네, 네. 나오던 중에 선생님 한번 받고 싶어서 아,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뻑뻑하시고 이렇게 주먹. 구부리면 아프죠. 예, 아프시고 왼손만 그러세요? 다 다 제가- 그러세요? 다 아, 제가. 그러시고 이게 이제 열도 좀 화끈화끈 날 때도 있어요. 열감도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아직 모르겠는데 없어요?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이게 지가? 한 5, 6개월 됐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일 없고 네. 또 성인병도 하나 없어요. 네, 네. 없는데 이 현상이 온 게 뭐냐면 사실 호르몬제를 복용했거든요. 아, 왜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될 때는 이제 너무 피로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네. 원래 체질적으로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타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호르몬제를 먹으라 해서 네. 먹었는데 너무 오래 먹었다고 호르몬제를 이제 한번 끊어보자. 네. 그리고 끊어놓은 중에 사실 산부인과 과장님하고도 아마 세 분한테 다 상담을 해도 하나같이 그분들은 끊으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제를 먹다 끊고 나면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온다는 그거를 말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가 그걸 끊고 나서 이 증세가 왔는데 호르몬제를 또 그냥 끊지도 않고 대체 천연 호르몬제를 대체하면서 끊었는데도 호르몬제 끊고 3개월 지나면서 손이 뻑뻑하고 행주를 짤 수 없고 그런 현상이 오는 거를 그 이제 천연 호르몬제를 먹기 때문에 이왕 끊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견뎌보자. 그리고 그 천연 호르몬제를 쭉 막 견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끊었는데 계속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빠지니까 이게 그럼 점점 더 심해지세요? 뻑뻑한 게?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 현재 더 심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네. 가서 호르몬제를 이제 지금 다시 다시 드세요. 예. 드는데 예.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네. 않고 그래서 이제 루마티스과에 가서 네, 네. 한번 검사해 보려고.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네. 예.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 네. 왼손 보시고요. 네. 긴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 그래도 그동안은 되셨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어떻게 72세 되신 분이 이렇게 젊으세요. 그죠? 예. 아, 이렇게 뭐 비슷하시네요. 아, 옆에 계신 분 욕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너무 잘하셔서. 예, 제가 이제 이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양방하고 한의학에서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서 분비가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밖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꼭 교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갱년기 때 여자분들이 이제 호르몬제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막 갱년기 증상 심하게 오는데 지금 연세가 72세인 분은 호르몬이 부족하다 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라는 얘기는요. 14세에서 49세까지를 여자로 봐요. 이 이후에는 노인이에요, 노인. 죄송한 얘기지만 늙어서 노인이 아니고 몸이 그렇단 얘기예요. 예, 우리 다 노인인가요? 이게
늙어서 노인이 아니란 얘기고 우리 몸의 기능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젊어지고 좋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을이에요, 가을. 그런데 이때 72세가 되신 분한테 호르몬을 드시게 했다? 이거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의사들이 보고 욕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잡수는 동안에는 물론 윤활유를 쳐줬으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면 몸에서는 뭔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누가 와서 막 해주다가 뚝 끊어버리면 얘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류마티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분은 원래 굉장히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이분도. 책임감 엄청 강하죠. 자존심 굉장히 강하죠. 누구한테 요만한 것도 듣기 싫은 분이에요. 내가 뭐든지 잘하고 싶고 성취욕도 강하고 아주 완벽한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의지대로 몸이 알아서 이렇게 차례차례 70이 넘으면요.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꺼번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70이 넘으면요. 비장 기능이 이제 허해지는 때고, 우리 50은 간 기능. 제가 글씨를 또 이렇게 이쁘게 안 쓰네. 너무 급하니까. 심장 기능, 70은 비장, 80은 폐, 90은 신, 콩팥 기능. 이게 5장의 기능이 하나씩 이렇게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기운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넘으면 흰머리가 검어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한 바퀴 다 돌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다시 건강을 뭐 잘 조섭을 하시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넣어주면 이 우리가 손발은요,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소화 기능이 튼튼하지 못한 분들도 손발이 뻑뻑하게 붓고, 그다음에 이제 꼭 병원에서는 뭐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원래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아니지만 과식하는 경향이 이분도 가끔 생기실 수 있어요. 이분 입맛은 좋아요. 과식이라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이 먹는 과식이 아니라 입에서는 음식이 땡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비장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때고, 그다음에 손발의 기능도 이 소화기하고 연관이 많아요. 소화가 편안하면 손발도 뻑뻑한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하고 건강한데, 여기 중초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손발이 힘들어요. 제가 왜 식후에 300보 걸으시라고 하냐면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게 위를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하고 걸었잖아요. 팔다리 움직이면서 위를 움직여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한의학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엉뚱한 호르몬제를 넣어줬어요. 몸에서는 들어올 때야 지가 편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없지만, 이게 뚝 끊어지면, 공급이 끊어지면 여기저기 문제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호르몬제는 저는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우셔도 당분간. 이거 지금 괴롭다 그래서 쭉 드시다 보면요, 이제 끊을 수 없어져요. 그렇지만 몸은 점점 더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분은 심장 기능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긴장 잘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남아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호르몬제 계속 드시면 심장에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예, 또 유방에도 유방암 같은 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편안한 게 하나 생겼으면 나머지 더 나쁜 거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게 좋겠어요? 예, 병원에서는 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단언컨대 류마티스도 아니고요. 이분은 소화기를 조절해서 이제 팔다리에 힘을 길러주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탈이 안 나도록 잘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하셔야죠. 예,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